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특히 코로나에 관심을 가지셔서 온 가족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년여 이상 180회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은 신년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요지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롤 모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하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최대 관심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문을 연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에게 한 중앙 일간지가 그의 인생의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뜸 100세를 넘기고 보니 사람이 정신력은 늙는 게 아니다. 다만 몸만 늙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그 처방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석 교수는 1920년생으로 올해 102살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오래 산 인생의 대선배, 생존해 있는 대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자기 관리와 심신에 대한 어떤 정진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성장하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나를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키우는 사람과 내가 나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키워야만 102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김영석 선생님은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꾸준히 일을 하며 독서를 하면 노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은퇴를 꿈꾸는 60세에서 75세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회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더 나이 들어 어떤 사람이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만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삶을
목적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살아갈 때 더 건강하고 더 알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때는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그것이 행복과 성공을 함께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처럼 뚜렷한 인생 목적을 갖게 되면 이를 비롯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인생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는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90이 넘어서도 100세를 바라보면서도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으로 프랑스의 철학자, 작가인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제창한 학자입니다. 노벨상이 서구 작가들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스스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이력을 갖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지식인을 다양한 개념에 대한 연구, 노동, 질문 및 응답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아 지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텔리겐치아라고도 부르는 지식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6가지 의무사항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는 표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중 안에서 영원히 되풀이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싸워 나가는데 지식인은 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라 하면 사람이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방법과 형태로서 어떤 우리 세계관, 종교관, 가치관, 사상, 사고방식 등 다양한 신념체계 혹은 인식체계를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에는 다양한 사상과 신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이데올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지식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무로서 이데올로기와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배 계급에 의해 주어진 자본으로서의 지식을 민중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작가로서의 어떤 입장에 비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운 자로서 어떤 특정 분야에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어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쓰임새가 되도록 꾸준히 정진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사르트르는 혜택받지 못한 계급 안에서 실용 지식,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그들이 스스로의 계급과 유기적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지식인으로서 어떤 나름대로 이 어떤 인생을 살아온 분이라면 그것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인생을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넷째로, 지식인 고유의 목적을 되찾아서 인간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데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식이나 어떤 습득한 어떤 기술을 사장시키기보다는 미래적 측면에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어떤 정진하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일 듯 합니다. 다섯째로, 눈앞이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사표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활동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모든 권력에 대항해서 대중이 추구하는 역사적 목표의 어떤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여섯 가지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무상으로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르트르의 경우는 어떤 서구적 사고 하에서 이런 의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소 지식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배움이 있었다고 봤을 때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은, 제가 보다 쉽게 사르트르의 경우를 말씀드려 본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소는 쓰잘데없이 비춰지고 있는 알차지 못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사회를 향해서 말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 다음에 제가 다소는 배웠기 때문에 어떤 관련 분야에 대한 이런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차원에서 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대한민국이 근현대사회가 복잡 미묘하게 꼬이고 해석의 어떤 그 독점화 현상으로 인해서 진정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민중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해서 제가 근현대사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저술 작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 꾸준히 정진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발로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거리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점으로 사르트르 이 얘기를 좀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살아온 과정에서 터득한 지식, 기술, 여타 어떤 그 중요한 이슈들이 많으리라 보아집니다. 어떻든 김영석 교수의 말씀이나 사르트르가 소위 그 지식인으로서 제시하고는 의무감이 발로해서 어떻든 모든 것 올스톱 시키지 말고 ing로서 진행형으로 만들어서 뭐 다소는 깊이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뭐 남에게 보여줄 정도는 못 될지라도 항상 움직이는 삶, 생각하는 삶, 그리고 어떤 그 배려하는 뭐 그런 삶을 영유하면서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을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첫 해가 되시기를 연초에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려 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항상 다가가는 유튜브, 알찬 유튜브,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적으로 개선된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